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4일 금요일 밤 10시 27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방송을 못 올렸죠. 제가 어제까지가 제주도 휴가 기간이어서 서울에 밤늦게 도착하다 보니까 좀 여독 때문에 좀 피곤해서 방송을 사실 다 준비했거든요. 새벽에 다 준비를 해놓고서 아침에 새벽에 방송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알람을 못 듣고 어쨌든 좀 출근도 지각을 해서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아쉬웠던 거는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준비했던 종목들을 그래서 스터디방에는 다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해서 어쨌든 뭐 수익 낸 분들도 있고 이왕이면 좀 미리 방송을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석을 잘 해서 다음 주에 좋은 종목들 선정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요일과 금요일 장세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목요일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1.61% 상승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 증시도 전날 좋았었고 대형주가 오랜만에 상당히 강했었죠. 뭐 셀트리온 제약을 비롯해서 대형주들 그리고 또 뭐 삼성전자라나 SK 하이닉스까지도 상승한 장이었고 특히나 성장주들이 강세였죠. 근데 금요일 오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가치주, 그다음에 전쟁, 인플레이션 최근에 강했었던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그만큼 장세가 사실 좋진 않았다. 하지만 하락장 속에서도 포트폴리오 구성을 성장주와 가치주로 적절하게 배분했다면 오늘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제가 최근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던 페노션, HMM, 그다음에 뭐 조선, 철강주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뭐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쨌든 뭐 20% 이상 지금 일주일 사이에 수익을 얻으셨을 텐데 어쨌든 뭐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어쨌든 가치주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성장주와 함께 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을 하는 게 좀 중요한데 제가 아침에 9시 4분에 이제 주식 스터디 공유방에는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대창, 뭐 PJ 스틸 이렇게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스틸 관련된 종목들. 사실 어저께 제가 여기하고 이제 해운 쪽하고 다 오늘 강의를 아침 방송을 준비하고서 잤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해운 쪽이 또 급등을 했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침에 보면은 제가 이제 하이스틸, 뭐 대동스틸,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 급등을 했었고, 그래서 저도 아침에 사실 좀 매매를 하느라고 여기도 조금 더 일찍 공유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9시 4분, 9시 넘어서 장 시작하고서 저도 이제 매도를 걸어놓고서 하느라고 좀 늦게 됐네요. 그다음에 제가 대운해운 말씀드렸었죠. 1.20%대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 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4%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고 어쨌든 뭐 지금 3월이 시작한 지 3거래일 됐죠. 3거래일 연속으로 뭐 평균 150만 원 정도 수익을 내면서 잘 마무리가 됐고요. 물론 제가 픽 종목 이틀 전에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보성파워텍 한전사업 이거는 제가 목요일 새벽 방송이었는데 목요일 날 보성파워텍과 한전사업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하나에로스페이스 오늘 신고가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강했었는데 제가 페노션도 이때 또 언급을 드렸었죠. 이게 바로 이틀 전 방송입니다. 현대중공업도 지금 상장가를 넘어섰죠. 넘어섰고 그다음에 페노션도 여전히 좀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오늘도 많이 들어왔고 오늘 물론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서 좀 횡보세로 갔긴 했지만 그 수급들이 어디를 가진 않죠. 지금 일주일 사이에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도 최소한 3, 4%는 상승을 하고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어쨌든 저도 오늘 종가로 담아서 좀 흐름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러고 나서 페노션이 9% 이틀 동안 9% 상승했고 HMM 같은 경우는 오늘 17% 가까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보유해 주신 분들이야 당연히 축하드리고요. 제 페노션은 사실 3월 재테크 강의 때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었고 보시고 근데 HM도 이때 말씀드렸었죠. 벌써 제가 말한 지가 2주가 넘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2월 강의, 2월 재테크 강의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때 뭐 유튜브로 다 올려드렸죠. 20%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HMN 같은 경우는 한 2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사실 뭐 제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가치주를 사실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무리 가치주들이 빅사이클이 오지 않는 이상은 슈퍼사이클이 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 상승력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장주에 물려도 성장주에 물려야 되고 성장주에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 4월에 제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세훈 시장 당선될 때쯤에 건자재 관련돼서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고 뭐 한일시멘트라든지 그 당시에 성신양해를 비롯해서 건자재 관련된 주들이 한 60% 가까이 한 달 동안 상승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조선 관련된 종목들도 그 당시에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이런 거 여름에 작년 여름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상당히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치주들도 어느 정도 사이클을 타면 한 달 내내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HMM이나 페노션도 현재까지는 약 한 20%에서 25% 정도 지금 일주일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2월달, 3월달 포함해는 약 한 4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속 수주 공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성장주들을 다 정리하고 가치주로 넘어가느냐 이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장이 뭐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뭐 미국 증시가 좋을 때는 성장주가 또 가고 어쨌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수혜주로서는 사실은 가치주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지 어느 한쪽 포트폴리오를 좀 강하게 구성을 하는 것은 현재 장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상승할 종목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었고 2월 26일에 그 방송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무려 24%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물론 축하드리고요. 저도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계좌는 사실 잘 열어보지 않아서 지금 그래도 많은 수익이 났겠죠. 그래서 어쨌든 좋은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페노션 4%, 대동스틸 4%, 그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계좌로 또 대한해운까지 매매를 해서 어쨌든 오늘도 한 22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서 3거래일 연속으로 3월 달에도 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증시 분석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세한 분석은 또 일요일에도 해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 체크해 보면은 확진자 수가 정점에 치달았죠. 지금 약 한 28만 명. 근데 어쨌든 미국이나 유럽 사례를 보면 최고점을 찍고서는 감소한 추세. 거기다가 오늘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죠. 그래서 뭐 11시까지로 뭐 이런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이젠 더 이상 시세가 안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러시아 침공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했었던 GSE라든지 뭐 석유 관련된 주라든지 정유 관련된 주라든지 대성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오늘 러시아 원전 관련된 악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종목들은 벌써 4, 5일 전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는 초보자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정리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좀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재료성이 굉장히 약하게 됐죠. 뭐 어떤 재료든지 간에 장기 재료와 단기 재료를 구별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종목들은 굉장히 장기 재료였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침공도 사실은 한 달 내내 제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재료들이 이제 대부분 약화돼가 있고 어쨌든 순환매를 돌면서 오늘은 그 사료주를 넘어서서 뭐 이런 농기계 관련된 주까지도 움직였죠.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환매가 사실 한 바퀴 돌면은 재료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러시아 전쟁과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관련주들은 정리할 때가 됐다. 다음 주부터는 좀 정리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선 당연히 실적이 있는 종목들로 넘어가야겠죠. 다만 뭐 페노션이나 이런 해운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있으면서 물류 대란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재료가 붙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결국엔 인플레이션 그러면은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상승하게 되니까 이런 것 관련해서 올라가는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오늘 증시 분석을 간단히 좀 해보면은 삼성전자 1.92%, SK하이닉스 3.49%.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했었던 것들 다 뱉어냈죠. 다 버텨놨고 그만큼 성장주가 약한 흐름이었는데 이거는 반드시 러시아 악화 이슈뿐만이 아니라 FOMC 회의가 이제 좀 있으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0.25% 올린다는 것들이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의 성장주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이고 우리나라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모두가 성장주죠. 모두가 성장주. 현대차도 원래는 완성차 업체일 때는 가치주였지만 지금은 미래사업,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담고 있는 성장주 측면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측면에서는 당연히 성장주가 약세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배터리도 당연히 성장주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전히 이런 종목들이 눌려줄 때마다 매수해야 된다는 의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나노신소재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뭐 일진 머티리얼스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늘 물론 수익을 냈지만 반대로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어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쨌든 마이너스 지금 2% 정도 되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일진 머티리얼스는 분명히 말씀드린 게 21선을 사실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파하고서 안착하는 걸 보고서 매수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2주 정도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뭐 어쨌든 좀 천천히 가겠다라고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전해질 관련해서도 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수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수급이 안 붙고 있어서 상승을 못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붙는 그런 쪽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이제 성장주의 어떻게 보면 좀 끝판왕은 사실 로봇과 이런 게임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금리 인상 관련해서 성장주들이 눌려줬기 때문에 컴투스 홀딩스나 네오이즈 홀딩스 뭐 이런 최근에 좀 강했었던 종목들이 많은 실현 매물이 나왔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 이상의 의미는 저는 뭐 개별적으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약했던 거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설사 오늘 뭐 마이너스 한 5% 정도 됐다고 해도 큰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이런 약세장에서도 불구하고 좀 성장주들이 좀 올랐거든요. 그 수혜를 좀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수익 실현으로 매물이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장중에 나왔던 뉴스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최대 원전 단지를 점령했다. 하지만 어쨌든 계속 강력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러시아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는 조금씩 수급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현 매물도 좀 나오고 있고, 벌써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한 달이 넘었죠. 한 달이 넘었고, 저도 뭐 러시아 전쟁 발발하면은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콘텐츠를 한 달 전에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해소가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또 그러면 주가 하락이 좀 이뤄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악재가 해소가 된다는 건 사실 재료 소멸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날 정도는 반등할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금리 인상에 따른 하락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페노션, HMM, 뭐 대한해운 여전히 수급은 속일 수 없다고 하죠. 수급이 여전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조선해양 같은 것들 수주 공시가 끊임없이 있는 종목들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죠. 기간 조정을 역시 한 6개월 정도 받았기 때문에 뭐 빅사이클 이런 걸 떠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반등할 때가 됐다. 사실 우리가 뭐 저희 주식 토론방만 해도 대부분 제가 이제까지 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성장주만 거의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뭐 로봇 관련된 주라든지 메타버스, NFT 이런 걸로 우리가 2, 300%씩 수익을 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관심 없었던 가치주들은 계속 조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 후배 같은 경우 제 제주도에 있는 후배가 제가 8월 달, 작년 8월 달로 기억하는데, 그때 현대미포조선 이럴 때가 항상 시세가 잘 나올 때 말해가지고 그 친구가 한 30% 수익이 났었는데 지금 현재 마이너스 30%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친구도 그 당시에 바무리를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신경 안 쓰고 그냥 들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치주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물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장주처럼 재료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좀 봐야 된다는 거고, 발틱 건화물선 지수 이거는 제가 어저께 방송 준비하면서 미리 체크했던 지표이기 때문에 어제 거를 캡처해 놓은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29% 상당히 뭐 3년 추세로 보면은 지금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이런 것들도 수급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발틱 운임 지수가 2000선을 넘어섰다는 것, 이런 기준들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뭐 공표지수 같은 경우는 30포인트 넘어서는 것들, 발틱 운임 지수 같은 경우도 2000포인트를 넘어서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선박주라든지 조선주의 이런 강세 쪽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러시아나 이런 러시아 관련해서 지금 항공 쪽을 좀 많이 막고 있잖아요. 뭐 미국에서도 막고 있고 유럽에서도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항공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화물들은 그런 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물류대란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뭐 안 그래도 원자재들 인플레이 때문에 오르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러시아 연공이 이렇게 이용 금지된 것들, 그러다 보니까 석탄, 곡물의 수요도 증가하고 해상 운임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어저께 방송 준비하면서 캡처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가격이랑 다르죠. 어저께 제가 캡처했을 때 대한해운 이렇게 됐었는데 오늘 장중에 8% 상승을 해서 어쨌든 좀 아쉽습니다. 그걸 미리 좀 공유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정상적인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고철값 내달부터 인상, 이것도 어저께 제가 캡처했던 기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동스틸이라든지 오늘 다 좋은 시세가 나왔죠. 하이스틸도 장중한테 10%, 뭐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그 뭐 스틸 관련된 주들도 한 7-8% 정도 상승을 했고, 경남 스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원래 홍준표 씨 관련된 주로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종목인데 지금 또 이 스틸 관련 테마가 붙어서 좀 어쨌든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스틸하고 경남 스틸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뭐 이런 쪽에 일단 보면 경남 스틸, 하이스틸이 일단 그 시세나 뭐 이런 테마성으로는 대장주가 맞고, 그다음에 이런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중에 NI 스틸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으면서 또 테마까지 붙은 종목이라서 사실 저는 물리더라도 이런 종목을 좀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저 같은 경우는 NI 스틸로 좀 수익을 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실적주를 기반으로 보면은 제가 예전에 작년 5월 달로 기억하는데 그때 세아베스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죠. 막 외국인 순매수가 거의 15일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세아베스텔이 그 당시에 제가 방송한 이후로 한 70% 가까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말했던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은 많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는데 최근에 다시 지금 시세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과거에 끼가 있었던 종목들이 이렇게 뭐 재료가 한번 붙으면은 또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동국제강은 지금 좀 차트가 안 좋은 편이고, 그거보다는 세아베스텔이 지금 정배열 추세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세아베스텔을 좀 더 이 중에서는 보시면은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포스코나 현대제철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전 대형주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PJ메탈, 이구산업, 대창, 삼화알미늄, 조일알미늄 오늘도 좋은 시세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종가에 좀 담은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다음 주에도 한번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알미늄이나 뭐 이런 구리 관련된 주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된 가격들은 계속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좀 끼가 있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보셔야 되고, 반면에 말씀드린 대로 GS나 대성에너지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방송 이후에 매도 의견 드린 이후에 좀 지속적인 하락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신고점 돌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러시아 재료가 굉장히 강력하게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GSE는 제가 상한가 전날 말씀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4,000원 전에 말씀드렸는데 거의 2배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100% 이상 상승을 하고 이렇게 지금 다시 반토막이 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적당히 먹고 빠져야지, 이런 종목들은 뭐 초보자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라는 말씀. 그리고 대선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계속 경고 드리고 있죠. 그런 종목들은 뭐 해도 초반에 들어갔어야지 지금 들어가기엔 당연히 늦었고, 어쨌든 빨리빨리 정리를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확진자 수도 지금 정점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침공도 장기화로 어느 정도 피로감이 좀 있죠. 제로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마지막 재료로 인플레이션 관련된 주들이 어느 정도 순환매로서 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방송하는 부분들이나 뭐 차트 매매 이런 분들,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뭐 주식 스터디 강의 들으셨던 분인데 어쨌든 그분도 매수 매도 시점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간단한 조언을 이제 주말 동안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매수 매도 시점은 사실은 제 방송을 봐도 충분히 그 기본적인 지지와 저항 개념만 이해하고 있어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고, 언제 들어가는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 제가 종목을 뭐 몇 분에 들어가세요란 말은 하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장 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거의 종가 3시 한 10분 정도에 들어가는 걸 선호하긴 하지만, 사실은 언제 들어가도 패노션만 해도 5일 전에 들어가나 일주일 전에 들어가나 3일 전에 들어가나 수익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계속 수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고점이네 하다 보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분명히 강의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주식 스터디 5기는 이번 주까지가 이제 신청 마감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스터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도 행보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좋은 수익 낼 수 있도록 좋은 종목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